안녕하세요. 공간대여 마스터 공마입니다. 부업이나 노후로 사무실 임대 수입이 가능한 공유 오피스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원룸이나 고시원이 수익성은 더 높을 수 있지만 사무실보다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무실은 잠자고 밥에 먹는 공간이 없어서 관리도 훨씬 수월합니다. 일이 좀 더 많아도 내 몸 갈아놓고 수익성을 볼래 하시면 원룸이나 고시원일 테고, 그렇지 않다면 공유 사무공간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3년 차 공유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요. 제가 겪고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유용한 팁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공유 오피스 해도 괜찮나요? 물어보신다면 지금이 더 괜찮다입니다. 단 비싸면 안 된다입니다. 지금은 제가 체험상 느끼는 게 불경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존 단독 사무실 쓰시던 분들이 구조조정이나 규모 축소로 공실 사무실은 늘어나고 공유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상가는 2년 계약을 하는데 요즘은 1년 계약을 요구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임대도 하고 있어서 양쪽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본점은 있고 다른 도시에 지점을 늘리시는 분들, 영업사원 위주로 운영하는 사무실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사실 인원수를 줄이는 작업 중 일환으로 잠시 스쳐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알려져서 다양한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추세는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사업 구조는 사무실 개수가 한정되어서 수익이 한정되어 보이지만, 비상주라는 또 다른 수익 구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방이 열려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상주가 많아서 상주 회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비상주는 아예 안 나오시는 걸로 해서 가격을 좀 낮춘 영향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가격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업체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운영은 하시면서 조금씩 바꾸셔도 되고요. 따라오는 회원만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계약 단계부터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오시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계약을 맞춰서 해도 꼭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준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분들로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처음에 사기 비슷한 것도 당해봤는데요. 타지에 있어서 그런데 방에 인터넷 전화 좀 설치하고 계약 종료되면 철거한다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현금부터 넣으셨던 것 같아요. 계약도 하기 전이었어서 좀 느낌이 이상하긴 했었는데요. 그땐 잘 모를 때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막상 전화기 설치하러 오셨는데 한두 대가 아닌 거예요. 제 기억엔 7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한 거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고는 한참 후에 와서는 전화기는 가지고 가서 입주할 때 다시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하면서도 자기 전화기니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어찌 되었을까요?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그 후 전화 업체에 물어봐도 설치 계약자가 요구를 해야 철거가 가능하단 거였어요. 그래서 설치 문의한 지점을 찾았는데 거기도 연락이 안 돼서 결국엔 모뎀만 치우고 말았는데요. 설치하신 분 말로는 계속 그분이 다른 곳에서 그 전화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위로는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그 전화기로 더 나쁜 일에 쓰일까 봐 그게 걱정은 됐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엔 전화, 팩스 등 개별 용도로 놓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꼭 필요한 업종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설치하는 것으로 정했었죠. 그러고는 그 후엔 믿을 만한지 어떤지 관상부터 보게 되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계약합니다. 대부분 와서 보시고 계약하시지만 사무실 사진만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비상주의 경우는 비대면이 대부분인데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은 꼭 계약 기간 종료할 때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이 그분 앞으로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 같은 것도 오고요. 물론 제가 요구한 대로 하신 분도 끝이 안 좋은 분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상주는 개인보다 법인들이 문제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얼마 전엔 직권 폐업 신청한 업체도 비상주 법인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1년 만료 후에 아예 연락이 안 돼서 기다리다가 세무서에 폐업 신청했더니 신청하고 한두 시간 만에 연락이 대표한테서 바로 오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겁나서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사업하시면 더 심한 일들도 많잖아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일들 중 기억에 남는 일이라 말씀드린 거고, 원래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 가잖아요. 좋은 일은 더 많았습니다. 오래 계신 분 중에 감사하게도 출입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것 같다 해도 바로 알려주시는 감사한 분이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상주 사무실은 6개월 이상은 쓰시는 것 같아요. 오래 쓰시는 분은 1년 이상을 쓰시기도 합니다. 비상주는 저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재계약을 하면 거의 고정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신규가 보태지니 어쩌면 복리 비슷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마케팅을 조금만 하실 줄 알아도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로 온라인 마케팅이지만 현수막도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멀리 오시는 것보다 주로 주변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현수막 제작하실 때는 꼭 번호와 함께 예약제라고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관리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분은 밤에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새벽에 네이버 예약 자동 전화가 오기도 하니 네이버 예약 받는 시간은 설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 재밌는 일들도 많습니다. 차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좀 더 낫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업종이 사무실 임대 사업입니다. 특히 공유 사무실은 알려질수록 가성비나 편리한 면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유 오피스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의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공유 오피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가 좋습니다.